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 클럽 이강문 전문가입니다. 요즘에 오미크론 확진세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죠. 네, 예, 제가 본의 아니게 밀접 접촉자이다 보니까 격리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좀 아쉽고 죄송하고 빨리 이제 회복을 해서 이제 기간 거의 이번 주만 지나가면은 이제 격리 해제되니까 다음 주에 좀 더 깨끗한 화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해신 준비는요, 아직 우리는 체감을 크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 있는 글로벌 전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이 코로나 확진세에 대한 부분들도요, 팬데믹에서 엔더믹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보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제가 준비한 이제 내용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가오는 엔더믹을 위해서 제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엔더믹이라는 단어가 아직은 우리는 생소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엔더믹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먼저 본다면요. 지금 미국과 유럽, 전반적인 서방 국가 안에서, 그리고 적도 기준으로 해서 남반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방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낮추고 있고, 그리고 이제 풍토병처럼, 감기와 같은, 음,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엔더믹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키워드가 리오프닝에 대한 키워드가 상당히 살아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해 위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해보기도 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변이 때문에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치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오미크론을 기점으로 해서 엔더미 현상으로 또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는데 2년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고 많은 시간 동안에 답답했던 만큼 이 리오프닝에 대한 키워드가 나왔을 때는 주식시장도 상당히 그 반응 자체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 서방 국가처럼 엔더믹에 대한 환경을 이제 준비한다라면은 이제 주식시장에 임하는 것도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 배경에는요,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이야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은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감기와 같은 풍토병, 엔더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모더나 CEO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최종 단계다.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변이가 나오더라도 증상은 계속 더 완화될 것이다. 치명률이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정말로 리오프닝에 대한 실질적인 종목들이 움직임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소비 산업에 대한 부각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여행, 레저, 그리고 뭐 화장품 혹은 그 밖에 소비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이고요. 자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처럼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를 바이러스를 지니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백신도 있고 그리고 치료제도 있는 만큼 우리가 이제 독감과 같은 하나의 시즌 질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때문에요. 오늘 전반적인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좋았고 특히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한국에서는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야마 이 코로나 확진세가 급증하기 시작을 했고 오늘 제가 방송하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1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사상 최대 이 최고 감염 확진세를 보이다 보니까
아직은 우리 팬데믹에 대한 방역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곡선이 지나가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방역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일단 우리는 아직 거리를 두고 있지만 주요 국가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방역 체제를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진 속에서는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등등의 국가들에 대해서 국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방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팬데믹 때문에 조치를 취했었던 여러 가지 방역 체계를 좀 완화시킨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서는 지금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은요. 주식시장에서는 미국의 목소리를 크게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내에서는요,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뉴욕 지역으로 해서 먼저 진행을 했었던 내용들인데, 이제는 미국의 전 지역, 전 주 지역으로 해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발표가 된다라면은 상당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EJ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방역에 대한 단계가 마스크를 해제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거리 두기에 대한 부분들, 국경을 개방하고 산업적으로 또 사람들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풀어주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최후의 방어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최후면서 최전방의 방어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해제라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빠른 시기에 해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빠른 파격적인 엔더믹 준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는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도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방역 체제 완화 때문에 오늘 뭐 화장품 종목이 가장 크게 움직임이 나왔기도 했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일단 참고로 본다면요, 오미크론의 확진세는 미국에서도 심각합니다. 전 세계 전체적으로 심각한 확진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간 동안에 리오프닝 관련된 산업들, 뭐 레저라든지 여행, 그 밖에 소매 사업 같은 안에서 취업자 수가 상당히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 오미크론에 대한 거리 두기에 대한 걱정보다는 활동이 자연스러워졌다는 얘기겠죠. 이 미국에 대한 정책에 대한 과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이 확실히 팬데믹의 현상은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우선은 우리 시장과 좀 비교해서 보도록 하죠. 전 세계적으로 신규 확진자, 특히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큽니다.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경미한, 그리고 또 중증 환자에 대한 숫자가 좀 줄어들고, 그리고 사망자 추이에 대한 부분들도 오미크론 확진세에 대한 크기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이 치명률이 높진 않다라고 측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비교해 본다라면은 사실 확진세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인데 치명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감소되고 있는 추이를 이제 막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2년 기간 동안에 이렇게까지 확진세를 키운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사망자에 대한 치명상에 대한 치명률에 대한 부분들이 경계 대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서방 국가, 주변 국가와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시장 안에서도, 우리 국가 아니 그 한국 안에서도 사망자에 대한 추이가 좀 감소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오미크론에 대한 이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다는 얘기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된 배경에서는요, 아마도 전문적으로 추측하기로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백신 접종에 대한 이 속도가 높아지면서 엔더믹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백신을 많이 맞았고, 그리고 단체적인 면역, 집단 면역이 생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미한 증상으로 완화되는 것, 이게 이제 백신 효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은 인제 이 도표에서 좀 보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은 지금 유효 접종 완료 인구 비율입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지금 한국의 수치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몸 안에 백신을 지니고 있는 백신 효과를 지니고 있는 인구수가 상당히 높은 측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인 아시아 그리고 유럽, 미국의 수치인데 보통적으로 전체 이 집단 면역을 위해서 40% 이상의 수준. 그런데 이 수준은 지금 미국에서는 좀 떨어져 보이지만은 이미 일찌감치 지난해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였고, 그리고 유효한 이 백신 접종 인구 수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어떤 나라들보다도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활동 인구가 높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 대한 규제를 떠나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좀 컸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어쩌면 실질적으로 감염에 대한 공포감이 커서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감염에 대한 공포가 커서 집 밖에 못 나가니 소비가 막히는 이런 악순환에 대한 내용들이 일찌감치 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사실은 조금은 소비 개선에 대한 시기를 먼저 당기긴 했다. 지금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크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 효과도 다른 나라보다는 좀 먼저 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오른쪽의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주요 국가 내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게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국에서도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처럼 이런 추이에 대한 과정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겠죠. 리오프닝에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역별로 해서 확진자 수의 비율입니다. 이미 유럽과 뭐 또 남미, 뭐 또 북미 이 지역군에서는요, 정말 큰 확진세, 큰 팬데믹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인구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감염 확진자에 대한 비율이 차이가 있겠지만 먼저 매를 맞고 나서 지금 빨리 개방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도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추이가 곧 확진세를 키우지만은 중증 환자에 대한, 그리고 혹은 경미한 이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에 대한 환경을 좀 적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뭐 참고 사항을 얘기 드린 것인데, 호흡기로에서 이제 감염되는 추이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코로나가 관리가 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치명률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사실 독감보다는 높지만 과거에 있었던 에볼라나 메르스, 사스보다는 충분히 관리가 된다라면은 치명률은 낮은, 관리가 될 수 있는 치명률이 낮은 수준에 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인제 언제부터 인제 방역을 체제를 낮추고 오미크론 혹은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이제는 오미크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책이 나온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자료도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이 관심사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리오프닝을 검색하는 것 자체가 주식 투자자의 마인드로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은 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국내, 국외 모두 다 리오프닝에 대한 이 검색 추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에서의 선제적인 준비가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겠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도 아직은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방역 체제는 계속 경계를 하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에서의 방역 체제의 완화, 엔더믹에 대한 준비,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책, 우리도 분명히 준비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은 이때
지수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리오프닝에 대한 키워드에 집중했을 때 어떤 산업을 먼저 봐야 될까? 그러면 당연히 리오프닝에 대한 관련된 종목, 소비 관련된 종목들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준비한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자의 이제 관점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왼쪽과 오른쪽 도표를 다양한 산업군에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 우선은 이제 운송 이 업종에서 영업이익과 그리고 누적된 이 수급에 대한 추이를 보면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과연 내가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그리고 엔더믹을 준비하는 위치에서 단순하게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끝나게 되면은 여행으로 가야지. 근데 실질적으로 여행으로 이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화장품을 선택해야지.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에 대한 선택이 단순하게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 화장품을 구매하고 화장품에 대한 실적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업종군들마다 이익 변화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도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그런 섹터 내에서 먼저 진행되고 있는 수급에 대한 방향을 같이 보자는 겁니다. 자, 우선은 현재 보이고 있는 도표에서 설명을 한다면요. 영업이익률 전망치를 봤을 때, 최근에 와서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가, 상승의 방향인가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에 대한 추이가 앞전에서 얼마만큼 쌓여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최근에 와서 돌리고 있는가, 턴 어라운드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뒷부분에 뭐 지금은 운송 아니면은 다른 화장품, 다른 뭐 호텔 레저 모두 다 볼 것인데 왼쪽 오른쪽에 대한 도표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영업이익률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 그리고 수급에 대해서는 턴 어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는 추세.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기준을 좀 예상하면서 흐름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운송 업종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죠. 지난해부터 해서 현재까지 봤을 때 운송의 업종에 대한 수익이 상당히 큽니다. 어떤 걸까요? 해운업입니다. 물류업이에요. 지금은 요즘에는 물류 대란 때문에 해운뿐만 아니라 육상 그리고 항공까지 모두 다 지금 바쁜 추세에 있죠. 그리고 뭐 운임 지수에 대한 가격도 높아지고 있고 물동량도 커지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H은행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에 내내 적자였던 산업이 올해 역대 사상 최대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예, 정확히 말하면 지난 4분기 때. 자, 그렇게 되면은 뭐 당연히 이 운송 업종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컸을 테고 여기에 지난해 이미 운송업에 대한 부분들이 큰 히트를 쳤죠. 그래서 앞전에서 뉴욕대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상당히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운송 업종들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연초부터 해서 연말까지 꾸준하게 계속 성장이지만 해운업에 대한 이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연초에 상승하고 난 다음에 연말까지 내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추이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차트를 봤을 때 앞에 이 수급과 봤을 때 수급에 대한 이탈이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앞에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턴 어라운드 하는가. 지금 1월 달 뭐 연초에 대해서 돌아서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참 해운업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을 수급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표에 대한 위치가 낮다. 그러면은 해운업 선택이 지금 다시 한번 볼 때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엔더믹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경기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커질 것이고 단순하게 리오프닝 소비자에 대한 관점, 소비 상품으로만 보는 것은 보다 좀 더 넓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장품 종목들을 볼게요. 우리가 당연히 이제 엔더믹 현상, 리오프닝, 그러면 화장품 종목 선택하기 마련인데 사실상 보시게 되면은 이 화장품, 뭐 의류, 왕구, 소배 쪽이거든요. 물론 이제 화장품만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산업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절적인 비수기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순매수세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는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지만은 턴어라운드를 준비를 아직 어 크게 보이진 않죠. 뭐 예를 들어서 기관에 대한 수급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수급이 좀 부족하다. 자, 지금 수급에 대한 이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턴어라운드를 하느냐를 보셔야 하는 겁니다. 네. 아무리 앞에서 지난해 많이 매집하더라도 지금부터 때리면 무의미합니다. 근데 아무리 매도를 하다가도 이제부터 들어오는 수급은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많이 사 놨느냐의 포인트가 아니라 턴어라운드 하느냐. 올라갔을 때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느냐. 요걸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 본다라면 지금 기관에 대한 수급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그러면은 화장품, 의류, 완구 산업에 대한 관심은 아직은 뒤로 두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섹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정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기도 한데, 자, 보시죠. 호텔 레저입니다. 일단 영업이익에 대한 추이가 견고하죠. 예, 지금 연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위치에서 밸류가 높아졌고 견고합니다. 요만큼 떨어졌다고 보기 좀 어렵죠. 자, 그리고 수급에 대한 추이, 바닥에서 턴 준비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가 온 것 같습니다. 호텔 레저는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이면서도 앞으로 올해분들이 찾아보셔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미디어 교육 업종인데요. 영업이익에 대한 추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추이를 볼까요? 자, 어떤가요? 외국인의 앞전에 매집은 참 잘 되어 있지만은 턴어라운드의 모습은 아직은 부족하다. 그렇죠? 기관에 대한 순매수 추이도 과거보다는 이 매도세가 좀 이제 진정이 됐지만 턴에 대한 부분들은 부족하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지는 측면은 환경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특정한 이 환경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이동에 대한 제한, 재택근무, 그리고 재택교육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언택트 환경에서 미디어, 교육, 컨텐츠업이 잘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적이 좋았죠. 그런 부분들은 지난해까지 해서 충분히 시장에서는 순매수세를 보인 겁니다. 물론 여기서 외국인 기관에 대한 수급이 턴한다라면은 그때부터 보셔야겠죠. 근데 현재 위치에서는 오히려 지금은 선뜻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 자, 언택트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실적에 대한 추이는 이미 과거이고요. 그런데 리오프닝, 엔더믹 이제는 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 생각해 본다면은 언택트에서 이제 컨택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측면이라면은 과거의 영업이익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아주 매력적이진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매, 유통. 어떻게 보면은 운송, 물류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세에 대한 영업이익 추이가 조금은 중간에 뭐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추세가 견고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의 추이가 어떤가요? 자, 턴하고 있는 모습이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소매 유통 관련된 물류업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좀 더 부연 설명한다라면은 최근에 와서는 물류 대란이에요. 어, 지금은 물류 대란, 그러니까 공급을 나르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바쁜 상태입니다. 밀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해운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종합 상사, 종합 물류 이런 기업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목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이제 또 다음 자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대한 눈높이를 어느 섹터로 봐야 될지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필수 소비재 업종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업종군들의 편차가 상당히 성장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 추이가 가장 눈에 띄게 돌아서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보여지는데, 필수 소비재라고 한다라면은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료, 그렇죠? 에너지, 요런 산업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환경, 그 팬데믹이라는 환경에서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의식주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소비재들. 그러면은 뭐 대표적으로 식량과 에너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마침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 환경에 있습니다.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먹는 걸 줄이진 않죠.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공장의 기름이 줄어들진 적게 쓰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료와 에너지에 대한 집중력도 중요하다. 최근에 와서는 정유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에너지 이 정제하는 기업들, 그리고 음식료 관련해서는 뭐 물가 상승을 따라와 주고 있는데, 곡물가 상승에 따라서 식량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주류 가격에 대한 인상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앞에서 물류와 좀 유통과 연결을 짓는다라면은 지금은 식자재 공급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J 프레시웨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이 식자재 공급에 대한 회사들도 같이 볼 수 있겠다. 수급이 도와주고 있고 영업이익에 대한 레벨업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선택이 먼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오늘 종합적으로 이야기 드렸을 때 호텔 레저 사업, 화장품에 대한 선택은 조금은 아쉽지만은 호텔 레저 사업에 대한 선택은 괜찮다. 그리고 언택트에 대한 환경은 이제는 조금씩 아직은 이게 좀 시간 거리를 좀 두면서 보되, 어떻게 보면은 이 필수 소비재와 같은 고정적인 지출이 나오는 필수 소비재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산업군들로해서 시장에 대한 관점을 좀 새롭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그리고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지금 연준의 뭐랄까, 금리 속도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어제, 오늘 확인했었던 FOMC에 대한 의사록을 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속도를 낼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것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 이 정도의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면은 속도를 내야 된다. 자,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에 대한 조치도 빨랐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미국의 다른 나라와 좀 더 다른 직접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서 국민들로 하여금 뭐 대출 기회보다는 현금을 지급해주는 직접 지원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생계 유지에 대한 환경보다 직접적인 현금을 지우게 되는 소비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소비 지표, 경제 지표들은 다른 국가들보다는 회복이 빠를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경제에 대한 순환이 선순환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영업이익 실적, 전반적인 증시에 대한 유입되는 자금, 긍정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는 것을 결정하기 때까지 파월 의장이 계속 강조했던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 소비 지표, 주택 지표, 그밖에 모든 지표들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과정으로 넘어오고 있지만, 마지막 고용 지표 개선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돈으로 지원했었던 경기 성장과 동일하게 소비가 따라줘야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잘못 관리하게 되면은 물가는 올라가는데 소비가 못 따라와주는, 경기가 반대로 또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가 따라와야 된다. 그런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 이제 예정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어, 월급이 나중에 다시 경기 순환에 필요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고용 지표 많이 좋아졌어요. 실업 청구 신규 건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나아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완벽하지 않다. 왜냐면요, 지금 보통의 실업률을 올리기 위해서 배경이 되는 거는요, 어, 구직 활동을 위한 구직,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요,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에 빠져 있어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넉넉합니다.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혹은 지원하는 지원자에 대한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때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지금 고용률,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취업을 시켰을 때 취업 고용률이 100%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어? 일자리는 준비되어 있는데 구인, 그러니까 일자리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적기 때문에 지금은 구인난에 빠졌다고 해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차트이고요. 그리고 다음 자료. 경제활동 인구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키워나가지는 것인데, 지금 미국의 경제활동 지수는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회복을 못했습니다. 어? 만약에 여기에서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인구가 제한적으로 아직까지 회복을 못한다면은 소비는 어느 일정한 구간에서는 멈추게 될 거예요. 물가는 오르는데 소비가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소비를 못하는 것만큼에 대한 뭐랄까 돈을 아껴 쓰는 뭐 침체 구간. 그러면은 경기 침체로 빠질 수 있는 악순환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제 활동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단기간적으로 모든 정책을 빠르게 펼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엔더믹에 대한 수치가 조금 우리가 늦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을 급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이게 좀 어렵게 설명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워낙에 서방 국가들과의 엔더믹 전환을 하는 시기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 대한 소유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분위기다. 미국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지 않은 경제 지표들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이라든지 그리고 자금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공급이 오로지 미국을 위해서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제가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리면서요. 경제 지표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접근되고 있는 이제 투자 전환에 대한 그 길목이 있거든요. 변곡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시간은 분명히 앞으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인데요. 여기에서 모든 투자자분들이 너무 비관적으로 사실 지금 좋은 소식이 없잖아요. 나쁜 악재들만 연속적으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용기도 부족하고 좀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는 힘이 내기 어려운 그런 때이긴데 조금 더 용기 내시고 힘내시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증시는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들, 엔더밍에 대한 준비 이렇게 준비하자라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제 추천주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주가에 대해서는요, 일단 최근까지 해서 이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목표치를 많이 하향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내용들 보도록 하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SK그룹 계열에서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SK이노베이션, 그러니까 SK온의
기업 활동에 대해서 그대로 반사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제 최근에 와서 SK온,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그룹 안에 앞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앞으로 커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순위를 보게 되면은 CATL,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삼성 SDI, SK온, 이와 같은 순위로 좀 되어 있는데, 삼성 SDI와 SK온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5% 수준 정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방향성을 봤을 때 미국 지역에서의 전기차 이 대중화가 상당히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지역과 주요 기업들과의 협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SK그룹 안에서도 상당히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의 주요 기업들과 특히나 인제 이 포드라든지, 그리고 뭐 GM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기업들과의 협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 SDI보다는 SK 이노베이션의 미국 시장에 대한 이 안착이 좀 더 크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본다라면은 대략 한 3 년에서 5년 사이 동안에 전 세계 시장 점유율 현재 5% 에서 10% 수준까지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SK온입니다. SK그룹에 대한 성장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다라면은 SKI 테크놀로지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목표가 하향이라는 거는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어떤 부품을 좀 계열사 내에서 공급하고 있는지 내용을 보셔야겠는데요. 우선 주요 제품은 지금 이 2차 전지 배터리 안에서 분리막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방막 기술이 들어가면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전해질 기업 기술보다는 조금 더 이 높은 기술을 좀 필요로 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분리막 이 방막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설비를 늘리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전기차 대중화에 배터리 공급에 대한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해서 캐파를 이미 갖췄다라고, 그리고 앞으로 캐파를 더 키울 것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이 꾸준한 기업들에 대한 선택도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만나게 되는 고객사가 다양한 회사들이 수혜를 받고 있고, 두 번째는 다양한 고객사에 대한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설비를 늘리는 기업들이 지금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SK 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설비를 늘리는 것에 대한 캐파 확대에 대한 잠재적인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전반적으로 이 분리막 기술이라는 거는 꼭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안에서도 들어가고, 그리고 SK그룹 안에서의 배터리 혹은 IT 소재를 만드는 이 기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IT 산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때, 흔히 말해서 신사업 성장에 대한 IT 기업들이 높아지고 여기에 대응하는 부품들이 커지게 되는데, 그런 시장이라면은 SKI 테크놀로지에 대한 환경은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요 지역으로 해서 배터리 공장이 지금 올해 가장 많이 이제 증설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항상 정말 강조드리고 좋아하는 지표 도표가 있죠. 그 미국 지역에서의 이 곳곳에 배터리 생산만을 위한 공장 증설이 2022년부터 2025년도 3 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14곳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어느 국가에서보다도 가장 많은 이 공장 증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요 거점 지역의 공장, 배터리 공장 증설에 대한 캐파가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거기에 조달하는 분리막 기술 혹은 다른 소재 기업에 대한 소재 기술에 대해서 SKI 테크놀로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거점이라 본다라면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미국, 그리고 유럽 내에서 폴란드라든지 헝가리와 같은 지역군, 이 지역군에 대한 증설에 대한 이미 이제 공장을 갖추거나 증설에 대한 계획을 갖춘 기업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SK 하이테크놀로지는 수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기관 쪽에서 리포트가 최근까지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와 있었지만 주가 위치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다른 IT 기업들과 동일하게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장 초기 때 위치에 지지해줬었던 저점을 최근에 이탈한 모습인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세에 대한 위치에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 과거 차트보다는 싸다는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하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 11만 원 선에 대한 가격 테스트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지금 한 12만 원 정도 위치에 있거든요. 이 11만 원대, 11만 원 전후의 위치까지 분할 접근하신다라면 상당히 좋은 가격대 접근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최근까지 목표가 하향 나온 거는요, 가장 최근의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지난해 연말과 연초까지 실적에 대한 부진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목표가 하향을 만들었던 것이지, 앞으로 조금 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글로벌 시장에 대한 캐파 능력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온다라면은 이 종목에 대한 실적 전환은 빠르게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SK그룹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이 펀드 조성이 상당히 강력하게 되었거든요. 사우디의 구프 펀드가 1조 원, 그 밖에 이 조달받아서 총 4조 원의 펀드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SK그룹 안에서는 2차 전지 배터리 증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계열사인 이 회사의 SKI 테크놀로지의 동반 성장도 상당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접근하셔도 좋다. 별론 대리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종목에 대한 대응은요. 현재 위치에서 접근한다고 했을 때 1차적으로 했을 때 저는 직전에 있었던 저점 라인 때 돌파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매물대 진입에 대해서 이제 목표가를 정할 것인데요. 1차적인 목표가는 21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요. 10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장중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소식 좀 급작스럽게 나오긴 했었지만은 빠르게 뭐 내부적인 이야기로 간주되어서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제와 오늘 연속적인 지수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전체적인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았었기 때문에 이틀 연속으로 올라왔던 이 투자 심리가 전반적인 시장 단기 하락에 대한 저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이 내부 갈등이 단기간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긴장감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외교적인 문제로 풀어야겠죠. 어제 주요 이 외교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번 주까지 주요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외교 장관에 대한 방문이 러시아 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번 주까지 주요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외교 정상회의 결과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조금은 시장에서의 경계가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수 반등에 대한 투자 심리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키워드 자극적인 요소가 나와서 다른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가려지긴 했었는데 일단 1월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죠. 연준에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요, 이미 우리 알고 있었다. 그동안 이제 FOMC 의사록 공개되기 전까지 지켜봤었던 확정되지 않았던 불확실성에 대한 뉴스가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반영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나왔을 때 노출된 악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FOMC 연준의 긴축 속도,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가속도, 이런 내용들이 이미 노출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전쟁이란 키워드로 하여금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 조금은 가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 키워드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꺼낼 내용들이기도 하지만은 덕분에 이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완화되었을 때 증시가 올라가는 분위기. 다른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소화됐다라고 하셔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반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속도는 빠르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 저점치를 했던 부분들은 계속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혹은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크지 않더라도 하방에 대한 지지력은 긍정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종목에 대해서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시장은 여전히 뭐랄까 지정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반복될 수 있다. 그러면 안전한 종목 선택해야겠죠.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실적 개선주를 접근하시고 그리고 한편으로 하방이 지켜진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1월 달 동안 빠졌었던 지수에 대해서 종목의 낙폭과대 인식, 저가 매수세 참여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 본다라면은 대상되는 업종은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전장 사업과 같은 성장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사실 이 내용들은 계속 반복적이게 되지만은 성장과 투자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한 하락의 그러니까 낙폭과대는 저가 매수의 참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준비하신다라면은 시장이 조금은 고민이 될 수 있겠지만은 반드시 시장에 대한 전환 좀 나왔을 때 빠지지 않고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신 있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용기를 내고 적극적으로 투자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앞으로 우리도 미국처럼 또 유럽처럼 다른 서방 국가들처럼 이 팬데믹에서 빠져나와서 앞으로 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정책과 또 일상생활이 돌아올 거라 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주식에서도 먼저 준비하셔야겠죠. 네, 오늘 리오프닝, 엔더미과 같은 내용들을 조금 알려드렸는데요. 이 부분들 조심스럽게 먼저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